추석 이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합니다. 추석 민심을 분석하고 향후 전략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문재인 후보 쪽의 추석 이후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부겸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고향 갔다 왔습니다. 아, 대구에 계셨네요.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PK 호남 민심이 흔들린다 말이 많은데 대구 영남권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박근혜 후보의 텃밭인데 말씀입니다. 네, 그동안 워낙 박근혜 대세론이 워낙 강했던 지역인데 그때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 문재인 후보 또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 이 관심과 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결국 이분들도 그동안 우리 식구라는 그런 좀 개념을 벗어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가 더 잘 해결하겠느냐는 고민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김부겸 기획위원 같은 경우 지난 4.1 총선 때 대구에서 40.4% 얻으셨죠? 네네. 굉장한 득표율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로서는 그랬는데 그게 일종의 제 개인기라기보다는 민심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제가 출마를 함으로써 약간의 계기가 됐었는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아마 이 지역 주민들께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고민들을 아마 드러내는 그래서 그동안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정말 일방적 사랑에서 좀 어떤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난 9월 달에 말이죠. 김부겸 기획위원이 안철수 후보를 만나셨잖아요. 예. 지난 8월 달에. 8월 달이죠. 기사를 읽어보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출마 권유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주로 이제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안철수 현상,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현상이 드러난 것들이 기존 제도 정치권들이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특히 또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치열함이 없고 이런 데 대한 분노가 있었다. 그 분노가 표출되기에는 기왕에 있는 정당들 가지고는 국민들이 도저히 어떤 만족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여망을 안철수 교수께서 그 무렵에 갖고 있다면 이것은 그 국민들의 정당한 여망을 어떤 형태로든지 반영을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 교수가 어떤 전략적인 포지션을 취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 시대가 이렇게 한 개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할 때는 거기 응답하는 것이 지식인의 올바른 난 태도라고 본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단서를 다루시긴 했어요. 중간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하고라는 단서를 다루셨는데. 저희 당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걸 하겠지만 결국은 안 후보는 어느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한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심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그런 여론을 말씀드렸죠. 네, 근데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말이죠. 안철수 후보에게 밀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은 아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절박감은 있는데 좀 우리 문재인 후보 약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양자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안철수 후보라도 박근혜 후보하고 대항마가 된다. 그래서 많은 지시를 하셨는데 이번 추석 민심을 쭉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이분들이 아니다. 우리 문 후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라 할까. 또 어찌 보면 어떤 과감한 어떤 어떤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분노는 분노대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과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한다면 문 후보로서도 충분히 이게 말하자면 싸움을 해볼 만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이제 격차가 났던 것이 오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거의 양자의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졌거든요. 결국 그런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는 11월에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부겸 최고위원인데 또 이천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사실 따져보면 한 보름 상관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제 각 후보들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민심이라는 스타트 라인에. 그러면 각자 이분들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장점을 가졌고 또 지도자로서
어떤 그림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그 약속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아예 전혀 모르거든요. 네네. 그동안 인물 비평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던 거고. 네네.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알고 판단하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고 난 뒤에 아마 뭐 말하자면 야권으로서는 단일화해야 이건 뭐 승부가 된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랬을 때 그럼 뭘 가지고 단일화할 거냐? 옛날처럼 그냥 이쪽 표만 합치냐? 그런 건 아니고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후보나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부족했지만 추구해온 가치대 네네. 안철수 후보로 표현되는 이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는 이 가치가 네. 충분히 서로 같이 갈 만하고 또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동 책임질 만하다. 네. 뭐 어떤 그런 정도의 국민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국민적 동의가 일어날 때. 그럴 때쯤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결국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랬을 때 이른바 어떤 진영의 논리, 자기들 편의 논리를 넘어서서 네네.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네. 믿습니다. 김부겸 기획위원은 단일화에 굉장히 낙관적이십니까? 뭐 저는 낙관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과거처럼 막 정치인들이 그렇게 쉽게 이합집산할 수 없는 네. 그런 정치적인 사정도 있잖아요. 지금 네네. 뭐 선거도 아직도 많이 남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네네. 그냥 이 숫자만 계산하는 어떤 그런 단위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러면서 소위 무리한 어떤 자신들의 정치 집단에 어떤 고집만 내세우는 그 국민들이 철저히 외면하셨거든요. 네네. 따라서 우리 문 후보나 안 후보 모두 다 그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마 자신들의 매력에 대한 뭐 멋진 경쟁을 하시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한 11월 들어가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또 국민적인 예망도 그때쯤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모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알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서로가 자신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 시점을 한 11월 초로 잡고 있다. 아니 날짜를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어떤 후보들이 자신을 하여튼 국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고 자신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확보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문 후보 쪽으로 다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추석 이후 지지율 동향 이렇게 쭉 보니까요. 모든 여론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소폭 상승입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희들로서는 계속 문 후보의 어떤 진정성에 대해서 또 뭐 그동안 또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뿐 아니라 네. 그동안 좀 정치를 시니컬하게 보았던 국민들조차도 이제 주목하고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문 후보에 대한 지지는 뭐 그렇다고 한꺼번에 막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뭐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현상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는 이제 국민한테 되게 이제 익숙한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3.5% 앞서는 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아직 한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뭐 일희일비할 수는 없고요. 네네. 다만 3.몇% 앞선 결과는 최근에 언론기관에서 했던 추이에서는 처음으로 한 번째 이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것은 수치 자체보다는 이런 흐름은 정확하게 반영해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론조사가 후보를 결정하거나 여론조사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후보는 계속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진정성 또 자신이 그리려고 하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호소드리고 지지를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새 후보 캠프에서 모두 지금 인물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역임을 놓고 약간 논란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윤 전 장관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윤 전 장관께서 우리 국가 전체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늘 그려왔다는 분인 건 잘 알려져 있고요. 네네. 다만 그분이 과거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도우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후보께서 결국은 대한민국 지난 5년 전에 당신들께서 집권했을 때의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결국은 어떤 여야의 문제라든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탄탄한 어떤 그런 고민의 내용과 그걸 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훌륭한 어떤 그 선각자들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참고 초려를 하셔서 영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대선주자 검증무대가 될 것이라고 다들 전망을 하는데 문재인 후보 경우 문 후보의 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풍산금속 노동자 해고 사태 당시 문 후보가 사측의 변호를 맡은 일, 그다음에 4.1 총선 재선 신고에서 자택에 있는 건축물을 빠뜨린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증언자를 부를 계기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 80일 남은 대선에서 네. 이게 치졸한 정치 공세, 흠집 내기 뭐 이런 네. 정도는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분명한 것은 해명할 것은 해명할 것이지만 네. 그러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치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건 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직접 후보가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세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이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인신공격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어떤 그런 치졸한 정치 행태인데 뭐 그건 저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짧아가지고 묻고 싶은 게 더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유 그럼요. 뭐 저희들은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까지 김부겸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이었습니다.